안녕하세요. 순서의 국어입니다. 오늘은 국어 비문학에서 기술 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는요, 기술 지문이 어려운 이유 두 가지가 처음에 나오고, 이 어려운 이유에 해당하는 해결법, 대처법이 두 가지가 나오고, 이에 대한 결론이 순서로 나옵니다. 밑에 영상 정보란에 영상 인덱스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 지문이 읽기 어려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면,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기계나 기술 장치에 대한 요소 설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고2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크레인, 이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각각의 요소가 한두 문단에 쏟아지면서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들 때문에 사실 기술 지문이 읽기 어려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철학 지문이나 다른 주제의 지문들은 어떤 두 개의 대상이 철학 지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라는 학자가 나오고 B라는 학자가 나올 때 A라는 학자가 나는 사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B라는 학자는 사과를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사과에는 안 좋은 성분이 어떤 게 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정보의 기준점이 굉장히 명확해서 정리해서 요약해서 문제에 대입시켜서 푸는 것이 상당히 쉬운 반면에,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이 정리되는 기준점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지문을 잠깐 읽어보면 타워 크레인은 그림과 같이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운전실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죠. 구성된다 하면서 기초부는 뭐다 수루룩 나오고, 케이지는 뭐다 수루룩 나오고, 또 다음 문단 가면 운전실은 뭐다 수루룩 나오면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그 요소가 결국 타워 크레인을 쓰는 목적은 어떤 큰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잖아요. 그 구조물을 짓는데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가 한 요소마다 각각 다른 기능들이 나오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철학 지문들에서 견해가 대립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보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정리가 안 돼요. 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런 스타일의 문단이 나올 때 지문의 정보를 그냥 표시 정도만 하고 빠르게 넘기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30초에서 1분 정도 더 투여를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읽어서 정리하고 손으로 써서 정리하고 넘기는 것보다는 선택지랑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선택지랑 지문이랑 일일이 대조해서 푸는 방식을 싫어하는데, 기술 지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푸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준점 없이 쏟아지는 정보가 한 지문이 보통 5문단에서 6문단이잖아요. 근데 6문단이 나왔을 때 이렇게 요소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문단은 한 문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한 문단 아니면 많아봤자 두 문단이거든요. 근데 그 한 문단 또는 두 문단을 정리하는 시간보다 이 문단 그냥 밑줄만 치고 넘긴 다음에 나머지 네 문단에서 세 문단은 쉽게 읽히잖아요. 그 문단을 처리하고 이 한 문단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 문제 정도는 낼 거 아니에요. 그 한 문제를 차라리 30초 더 투자해서 푸는 게 나아요. 저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유형의 지문을 잘못 정리하는 스타일이 이 그림을 그려서 도식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방법이냐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더 많은 시간의 투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못하는 학생들이 이거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일식 정보는 시험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짜증이 나지만 5문단에서 6문단 중에서 한 문단 정도만 나와요. 이 한 문단에 시간을 투여해서 정리를 해야 나머지 문단을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단이 균일한 속도로 읽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한 문단 정도의 시간을 더 쓰셔서 읽거나, 아니면 그 한 문단에서 출제되는 문제만 30초 정도 더 투자해서 푸는 게 낫습니다. 본인이 30초 정도 더 투자하는 거를 지문 내용 정리에 쓸 것인지 문제 풀이에 쓸 것인지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지문에 할당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고, 문제 풀이에 30초 정도 더 할당하는 것도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나일식으로 쏟아지는 정보가 포함된 문단이 최근 수능에는 5개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최근 수능에서 기술 지문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 이게 두 번째 유형인데,
연쇄적 인과관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와 과정 중에서 과정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어떤 스타일의 문장이냐면 A 하면 B라는 결과를 낳는다. B 하면 C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D다. 이렇게 적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동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렇게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게 경제지문과 기술지문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어떤 조건이 성립할 때 만들어지는 결과가 또 다른 과정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또다시 다른 과정의 원인이 되는 기차처럼 늘어지는 인과관계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게 사실 기술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최근 5개년 수능 트렌드가 얘거든요. 요소가 아니고 얘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요 앞에 거 최초의 원인 그리고 최후의 결과가 있잖아요. 이 각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려면은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다 이해를 해야 납득이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인과관계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정보가 막 쌓여가면서 최초의 원인이 뭐였는지 마지막 결과를 볼 때 기억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거의 예시가 2018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부호화 지문이거든요. 부호화 지문의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채널 부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3중 반복 부호화의 과정이 나오고 네 번째는 선 부호화에 대해서 이제 또 선 부호화의 예시로 차동 부호화에 대한 과정이 나와요.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이 나와서 당시 이 지문이 킬러 지문으로 회자가 되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 경제 지문에서도 오버슈팅에서 5문단이 이런 식으로 연쇄적 인과관계로 나왔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연쇄적 인과관계를 이상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각 단계나 과정별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채널 부호화의 목적은 결국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정정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 부호화의 목적은 뭐예요? 채널을 통해 부호들을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즉 전송이 목적이죠. 얘가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목적 하나를 잡아서 뒤에 쏟아지는 과정을 다 얘한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로 정리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모든 기술 지문이 이게 잡히지 않고 본인이 시험장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 목적 또는 목표를 못 잡으면은 분별적으로 단계를 나누고 선택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때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기술 지문이 개 짜증나는 이유가 철학 지문이나 사회 경제 지문에 비해서 정리가 잘 안 돼요. 왜 와이? 인문, 철학, 경제, 사회 이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라서 어떤 설명을 할 때 설명 대상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기술 지문은 효율성 또는 기계 장치의 작동 이런 것들로 목적이 너무 간소화될 때가 많으니까 목적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 잡힐 때도 있거든요. 다행인 거는 최근 5개년 수능에서는 이걸 다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 냈던 3D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명확하게 이게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지문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결국에는 기술 지문을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술 지문은 다른 주제의 지문들보다 필연적으로 시간을 많이 써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한 문단 또는 두 문단인데 요소가 산계할 때 또는 연쇄적 인과관계가 나타날 때가 한 지문에 한 문단 또는 두 문단씩 들어간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시간을 더 많이 투여하거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좀 더 빠르게 읽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 분배 전략을 짜드리면은 지문을 읽을 때 보통 난이도의 3, 4문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단은 3분 30초 정도 속도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고난도 문단이 이렇게 한두 문단씩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문단들을 읽을 때는 시간을 좀 더 투여해서 1분 30초 정도를 투여해서 읽는 것이 좋고 문제를 푸실 때 5문제 기준으로 좀 보통 난이도의 내용일치 문제와 전개 방식 그리고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은 3분 30초 안에 풀면 되고 고난도 그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있죠. 그 문제는 1분 30초에서 2분 30초까지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확보하려면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게 문학을 빨리 풀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학 빨리 푸는 방법을 모르겠는 분들은 영상 위에 뜨는 거 보고 복습하시면 되고 기술 지문을 풀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 문단에 있어서는 시간을 약간 더 투여하고 다른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단들은 빠르게 읽어서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술 지문을 분석해 보시면서 나는 요소를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본인만의 약점을 꼭 파악하시고
내가 어떤 거를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읽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걸 더 어려워하고 다른 어떤 거는 더 쉬워하는 사람인지를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